네, 아들 사망 마지막 조사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시작인데요. 충북경찰이 오늘 제주교도소에 수사관을 보내서 고유정을 상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대면 조사인 거죠? 네. 지난 1일에 1차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난 1일에 이제 프로파일러까지 보내서 10시간 가까이 고강도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고유정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고유정의 입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고유정이 일단 자백이나 뭔가 진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넉 달 전의 일이거든요. 예, 고유정의 기억도 사실 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넉 달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네.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아마 경찰이 고유정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는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뭐 이 재판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조사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거 중요한 어떤 그런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아마 제가 판단키는 그 프로파일러까지 대동을 할 거예요. 프로파일러를 대동해서 고유정 조사에 입히시키는 이유는 네. 각각 항목에 따라서 고유정이 진술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이제 고유정과 그 아이의 죽음과 또 그 현 남편 요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청주에 있는 아파트 CCTV를 살펴보니까 네. 그 시간대 전후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온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만약에 아들이 그 숨진 아이가 타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절대적인 용의자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고유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고유정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오늘 조사하는 과정에서 1차 때는 거의 묵비권 행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고유정이. 네. 고유정이 말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정도의 어떤 고강도 진술 요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아이가 잠든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오전 10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유정이 말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죠. 그렇죠. 지금 12시간의 미스테리거든요. 네. 10시에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10시 10분경에 이제 119에 신고가 되죠. 그럼 약 12시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또 들어가면은 11시 반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죠. 현 남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10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유정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3월 2일 0시 5분, 그러니까 12시 5분이죠. 이 0시 5분에 돼가서 자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렸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영유아 아이를 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벤트 이것도 하고 좀 그랬죠? 바자회도 하고 이런 걸 올렸다. 그러면 12시부터 10시니까 10시간이 됩니다. 10시간이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근데 지금 남편은 잠들고 있었고 아이도 잠들었다면 고유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잠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정이 말해야 되는 거죠. 고유정이 말하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면 모를까 네.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요. 물론 고유정이 뭔가 진술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 봤듯이 거짓말을 좀 밥 먹듯이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제 긴급 체포가 된 다음 날에는 시신이 든 봉투를 완도항 인근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구속된 후에는 완도항 인근이 아니라 인근 해변에 네. 버렸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달 6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버렸는데 뭐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입을 닫았고요. 검찰에 송치된 이유로는 말씀하셨다시피 기억이 파편화됐다. 라면서 이제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뭐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고 검찰에 송치된 후 뒤로는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것과 검찰 단계 조서에서 부인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의 차이를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수사 단계별로 어떤 악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고
고유정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리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는 작업을 먼저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일에는 완도 항주변에 버렸다. 4일 날은 뭐 완도 해변가 주변에 버렸다. 6일 날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얘기를 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네. 경찰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일단 그 고유정의 입에서 어느 장소고 나오면 경찰은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의 의무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 그 유기 장소로 추정하는 건 결국은 과학적 근거예요. CCTV를 확인한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테면 뭐 김포 집 주변에 그 유기하는 장면, 그다음에 뭐 배 안에서 한 7분간에 걸쳐서 유기하는 장면 등등을 대상으로 이제 경찰이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고유정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그 의붓 아들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지금 고유정뿐만이 아니라 현 남편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면서요. 네, 이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에 현장에는 바로 고유정과 지금의 현 남편 그리고 의붓아들 단 3명뿐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고유정뿐만 아니라 현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현 남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도 있었고 고유정의 진술 내용 등을 봤을 때 경찰이 추가적으로 현 남편에게 확인해야 될 게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말하는 거 보니까 현재 의붓아들 질식사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원의 이제 소견을 바탕으로 해서 타살이냐, 아니면 과실에 의한 사망이냐, 아니면 자연사냐, 뭐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부검 결과에서 아이의 뭐 장기 손상이라든지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찰한테 아마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그걸 거예요.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압착에 의한. 압착. 예, 압착에 의한 질식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비교적 타살 쪽에 가깝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외부 것이거든요. 힘이 작용했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이런 걸 보면은요. 네. 비구 폐색이라는 게 있어요. 비구 네. 폐색. 예, 이른바 물렁한 물건에 의해서 입과 코가 막히는 눌려서 건가요? 압착돼서 막히는 그런 현상.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컨대 경찰도 비구 폐색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과연 그러면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누구냐?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현 남편 사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두고 여러 번 의문을 제기해 왔었죠. 그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했음에도 안 했다고 저를 왜 그렇게 매도를 하는지 진실을 밝히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발견하고 일어났을 때는 화장까지 끝나고 추적이 다 한 상태였어요. 네, 사실 현 남편 이런 주장도 했잖아요. 카레. 우리 아들에게도 전날 먹였다, 고유정이. 계속해서 뭔가 수상한 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전 남편이 카레를 먹고 죽기 전에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보고서 혹시 우리 아들도 이 카레를 그 전날 먹었는데 같은 수법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행 수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부검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될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고유정과 지금 현 남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경우 경찰 쉽지 않겠는데요. 이 다를 경우가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이는 게 네. 현 남편은 고유정이 이제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고유정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전제 진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망한 장소나 시간, 사망 원인 그리고 뭐 종류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검토를 먼저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 고유정이 어떤 말을 할지 저희도 열심히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